UDT 출신 비구니를 희롱하던 병사들이 썰물 갯벌에 끌려가 100kg 통나무를 메고 토할 때까지 구르며 살려달라고 비는 참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의 해안 절벽 끝자락에는 기암 궤석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이름하여 해룡사. 바다의 용이 머무는 곳이라 불리는 이 사찰은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장과 맞닿아 있어 거친 파도 소리와 병사들의 기합 소리가 뒤섞여 들리는 묘한 곳이었다. 해룡사의 주지 수아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잿빛 승복을 입었지만 바닷바람에 옷자락이 몸에 감길 때마다 드러나는 실루엣은 예사롭지 않았다. 승복 위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면서도 강인한 힘줄이 돋보였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는 마치 조각칼로 깎아놓은 듯한 잔근육이 꿈틀거렸다. 민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고 오뚝한 콧날과 단호한 인매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쓱싹.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모래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리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호흡은 일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따 스님. 오늘도 빗질 솜씨가 예술이십니다. 정적을 깨고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안경비 대대장 마동팔 중령이었다. 배는 남산만 하게 나오고 얼굴은 술독이 올라 불구죽죽한 그는 부관인 왕대갈 상사와 운전병 오진상 병장을 대동하고 암자로 올라왔다. 수아 스님은 빗질을 멈추고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가피고 나발이고 스님 얼굴 보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지요. 아니, 이 산골짜기에 박혀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미모 아닙니까? 제가 시내에 좋은 찻집 하나 알아놨는데 언제 한번 같이 내려가시지요. 마동팔은 수아 스님의 몸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왕대갈 상사가 옆에서 거들며 희죽거렸다. 맞습니다. 대대장님이 스님 생각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군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 응해 주십시오. 나라 지키는 군인 소원 들어주는 것도 보살행 아닙니까? 수아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이들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시주를 핑계로 추파를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단골 불청객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수행자는 속세의 유흥을 즐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닦으러 오신 것이라면 법당으로 드시고 그게 아니라면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마동팔의 얼굴이 구겨졌다. 거참 깐깐하시네. 우리가 빈손으로 왔나. 여기 최고급 양주도 한 병 가져왔는데 부처님도 곡차 한 잔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겁니다. 마동팔이 품에서 양주병을 꺼내 흔들었다. 신성한 도량에 술을 들고 오다니. 이것은 명백한 모독이었다. 수아 스님은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빗자루 자루가 으드득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참았다. 이곳은 술을 금하는 청정 도량입니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 여자가 진짜 좋게 말하니까 군인이 우스워? 마동팔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수아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손 치우십시오. 수아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겨울 바다처럼 차가운 음성이었다. 마동팔은 순간 멈칫했다. 여자의 목소리에서 살기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어쭈 눈빛 봐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부대 대대장이야. 마음만 먹으면 이 절간 하나 없애버리고 골프 연습장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마동팔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더 크게 소리쳤다. 뒤에 있던 오진상 병장이 킬킬거렸다. 대대장님, 스님이 남자 손길이 그리우신가 봅니다. 튕기는 게 매력이라잖아요. 저질스러운 농담에 왕대갈 상사도 배를 잡고 웃었다. 수아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속세의 이름 천수아. 한때 UDT의 전설적인 소령으로 불리며 적진을 누비던 그녀였다. 그녀의 손에 죽어나간 테러리스트만 해도 트럭 한 대 분량은 될 것이다. 그런 그녀가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맹세했다. 피 묻은 손을 씻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술 기운을 좀 식히셔야겠습니다. 수아 스님은 몸을 돌려 다실로 향했다. 마동팔은 그녀가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술안주로 스님이 따라주는 차도 나쁘지 않지.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수아 스님은 뜨거운 물을 끓여 차를 우려냈다. 찻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암자를 채웠다. 마동팔은 찻잔을 받으려다 짐짓 손이 미끄러진 척하며 찬물을 수아 스님의 승복 위로 쏟았다. 아이쿠,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어디 데이지는 않았소. 내가 좀 닦아드려야겠는데. 마동팔이 수건을 꺼내는 척하며 수아 스님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선을 넘었다. 명백한 성추행 의도였다. 수아 스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마동팔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 대신 찻상 위에 놓인 다관 뚜껑을 집어들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다관 뚜껑이 마동팔의 손등 위를 스치듯 지나가 찻상에 박혔다. 나무로 된 찻상이 푹 파였다. 마동팔의 손가락 사이 정확히 1mm 옆이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손가락이 으깨졌을 것이다. 마동팔은 사색이 되어 손을 거두었다. 실수입니다. 파리가 안 잡기에. 수아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다관 뚜껑을 뽑아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차는 다 드셨으니 이제 가보시지요. 다음번에는 빈손으로 그리고 빈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때는 진짜 차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동팔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가자. 재수없게 무슨 팔이 타령이야. 마동팔은 허세를 부리며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이 도망치듯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아 스님은 젖은 승복을 털어냈다. 아직 멀었구나.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어. 그녀는 다관 뚜껑을 집어들었다. 도자기로 만든 뚜껑에는 미세한 금조차 가지 않았다. 그것은 힘으로 내리찍은 것이 아니라 길을 실어 던진 고수의 경지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졌다. 해룡사의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동팔 중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치졸해졌다. 그는 자신의 망신을 갚아주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식수 차단이었다. 해룡사는 부대에서 연결된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동팔이 시설 보수 공사를 핑계로 물을 끊어버린 것이다. 스님, 물이 안 나옵니다. 밥도 못 짓고 씻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해룡사에서 허드렛 일을 돕던 공양주 보살님이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다. 수아 스님은 담담하게 물통을 집어들었다. 괜찮습니다. 아래 약수터에서 길어오면 됩니다. 운동 삼아 좋지요. 그녀는 양손에 20리터짜리 물통 2개를 들고 가파른 절벽 계단을 오르내렸다. 일반 성인 남성도 빈몸으로 오르기 힘든 108계단을 그녀는 물통을 든 채 가볍게 뛰어다녔다. 그녀에게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UDT 시절 받던 지옥주 훈련의 가벼운 몸풀기에 불과했다. 마동팔은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혀를 찼다. 독한 년. 물통을 들고 날아다니네. 안 되겠다. 왕 상사 2단계 작전 개시해. 다음 날부터는 소음 공격이 시작되었다. 왕대갈 상사가 인솔하는 훈련병들이 해룡사 바로 옆 공터에서 하루 종일 유격 체조를 했다. 1번 올빼미. 목소리가 작습니다. 악, 악. 확성기 소리와 군가 소리가 법당을 뒤흔들었다. 예불은커녕 명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수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목탁을 두드렸다. 오히려 그들의 기합 소리를 박자 삼아 연불 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소리를 뚫고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맑고 청아하면서도 뱃속 깊은 곳을 울리는 힘있는 소리였다. 훈련병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연불 소리에 묘한 위로를 받았다. 개중에는 수아 스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훔쳐보며 힘을 내는 병사들도 있었다. 작전이 먹히지 않자 마동팔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바로 오진상 병장 특공대 투입이었다. 부대 내에서 사고뭉치로 소문난 오진상과 그의 추종자들을 보내 저를 난장판으로 만들라는 지시였다. 한밤중 달이 구름에 가려진 시각. 오진상과 3명의 병사가 해룡사 담을 넘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색 스프레이와 오물이 든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야, 대충 뿌리고 튀자. 근데 그 스님 자고 있겠지. 자는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오진상이 음흉하게 웃으며 법당 문을 살짝 열었다. 법당 안은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캄캄했다.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이 신발을 신고 법당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신발은 벗고 들어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둠에 눈이 익자 불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수아 스님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아,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오진상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허세를 부렸다. 스님, 저희가 야간 전술 훈련 중이라서요. 여기에 적군이 숨었다는 첩보를 받고 수색하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수아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다. 적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입니다. 손에 든 그 더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시선이 오물이 든 양동이를 향했다. 오진상은 당황하여 양동이를 등 뒤로 숨겼다. 이건 위장 크림입니다. 아무튼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얘들아 뒤져봐. 오진상의 신호에 병사들이 법당을 뒤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향로를 발로 차고 방석을 집어던졌다. 그중 한 명이 붉은 스프레이로 불상에 낙서를 하려 했다. 그 순간 수아 스님의 뇌리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쳤다. 소말리아 해역 작전 중 테러리스트들에게 인질로 잡혀 모욕을 당하고 죽어가던 동료의 모습. 그때 그녀는 맹세했었다. 다시는 악인들이 선량을 짓밟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만. 수아 스님의 명령은 짧았지만 법당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치우고 조용히 내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 비군이 주제에 우리를 때리기라도 하게. 때려봐. 때려보라고. 오진상이 얼굴을 들이밀며 깐죽거렸다. 그는 믿고 있었다. 승려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폭력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설사 쓴다 해도 여자가 건장한 남자 넷을 당해낼 리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 수아 스님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자비가 사라지고 전장의 아수라가 떠올랐다. 그래, 원한다면 들어줘야지.
군인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니까. 수아 스님은 입고 있던 장삼 겉옷을 벗었다. 회색 승복 상의만 남은 그녀의 몸매가 드러났다. 오진상은 침을 꿀꺽 삼켰다. 오, 몸매 죽이는데. 스님, 혹시 저희랑 레슬링 한 판?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수아 스님의 손이 오진상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가볍게 들어 올렸다. 70kg이 넘는 성인 남자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허공에 떴다. 수아 스님은 그대로 오진상을 법당 밖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쿠당탕. 오진상은 마당 한가운데 널브러진 빗자루 위로 처박혔다. 나머지 세 병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너희들도 나가라. 내 손으로 던져지기 전에.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에 쓰러진 오진상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이 미친 여자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수아 스님은 맨발로 마당으로 내려왔다. 달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운 비구니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흑표범이었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지금 여기 있는 건 너와 나 그리고 부처님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계신다. 수아 스님은 천천히 오진상에게 다가갔다. 오진상은 엉금엉금 기어서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때 산 아래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마동팔과 왕대갈이 이끄는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트럭 2대에 수십 명의 병사를 태우고 올라왔다. 무슨 일이야? 감히 우리 병사를 폭행해? 마동팔이 확성기를 들고 내렸다. 그는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이 폭력을 썼다는 명분만 있으면 법적으로 구속하고 저를 폐쇄할 수 있었다. 수아 스님,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하면 발포하겠다. 무장한 병사들이 총구를 겨누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수아 스님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체포라. 재미있군요. 중령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아 스님은 뒷짐을 진 채 병사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엄청난 기백이 실려 있었다. 총을 든 병사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잠자던 상어는 깨어났다. 마동팔은 병사들이 주춤거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뭐해? 당장 저 여자를 꿀려. 반항하면 개머리판으로 찍어. 왕대갈 상사가 곤봉을 들고 선두에 섰다. 스님, 좋은 말할 때 손 들고 엎드리십시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왕대갈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수아 스님은 그 움직임을 슬로 모션처럼 보고 있었다. 둔하고 틈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어 곤봉을 피함과 동시에 왕대갈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었다. 아! 왕대갈의 비명과 함께 곤봉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아 스님은 그의 무릎 뒤를 걷어찼다. 왕대갈은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공격, 전원 공격. 마동팔이 소리쳤다. 수십 명의 병사가 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총을 쏘지는 못하고 몸으로 밀어붙이려는 태세였다. 이것은 수아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국물을 추듯 움직였다. 주먹을 내지르는 병사의 팔을 잡아 업어치고 발차기하는 병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이 낙엽처럼 쓰러졌다. 퍽, 탁, 억. 타격음과 신음만이 난무했다. 수아 스님은 급소는 피하되 고통은 확실하게 주는 부위만을 골라 타격했다. 명치, 허벅지 안쪽, 손목. 그녀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마당에는 서 있는 사람이 마동팔 중령 한 사람밖에 없었다. 30명이 넘는 건장한 군인들이 바닥에 뒹굴며 끙끙 앓고 있었다. 마동팔은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꿈인가? 일개 비구니가 특공 무술을 배운 병사들을 혼자서 전멸시키다니. 수아 스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동팔에게 다가갔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이제 중령님 차례입니까? 너 정체가 뭐야? 간첩이지. 간첩이 분명해. 마동팔은 권총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권총집에 닿기도 전에 수아 스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이 마동팔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다. 내 정체가 궁금해? 수아 스님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수행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살기와 광기가 번득이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잘 들어라. 나는 해군 특수전전단 제1대대 공격팀장 예비역 소령 천수하다. 내가 사관학교에서 빵이나 처먹고 있을 때 나는 아덴만에서 해적들 목을 따고 있었다. 천수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동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해군 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 진해의 미친 독사. 훈련 교관 시절 악명 높았던 그리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영웅. 그 천수아가 바로 이 여자란 말인가. 선배님? 마동팔은 사관학교 후배였다. 기수로 따지면 한참 아래였다. 선배? 누가 내 선배냐? 민간인을 겁박하고 신성한 저를 더럽히고 부하들을 사병처럼 부리는 놈을 나는 후배로 둔 적 없다. 수아 스님은 마동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군인이 아니다. 그냥 썩어 빠진 고깃덩어리들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병사들과 마동팔, 왕대갈, 오진상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해룡사는 사찰이 아니다. 지옥주 훈련장이다. 퇴소는 없다. 나고자는 바다에 던져버린다.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사자후처럼 우렁찼다.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전원기상, 연병장, 아니 앞마당 집합, 선착순 1명 빼고 전원 입수다. 실시. 병사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허겁지겁 일어났다. 살기 위해서였다. 저 여자는 진짜다. 말 안 들으면 진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마동팔 중령도 뱃살을 출렁이며 뛰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골프장을 지으려다 지옥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밤바다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다. 하지만 해룡사 마당에서 벌어지는 지옥 훈련의 열기는 그 파도보다 더 뜨거웠다. 수아 스님은 몽둥이 대신 죽비를 들고 그들의 엉덩이를 찜질하기 시작했다. 똑바로 안 해? 정신 상태가 썩었어.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해룡사에는 곡소리와 기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바다의 용이 깨어났다. 그리고 그 용은 아주 화가 나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터는 진짜 참교육은 진해 앞바다에 썰물 때가 찾아왔다. 끝도 없이 펼쳐진 검은 갯벌은 마치 거대한 아귀의 입속처럼 질척거리고 있었다. 새벽 5시 해룡사 마당에서 몽둥이 찜질로 몸을 푼 교육생들이라 쓰고 포로라 읽는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해안가로 끌려 내려왔다. 마동팔 중령의 배는 이미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고 왕대갈 상사는 다리가 풀려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다. 오진상 병장과 그 일당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선착순과 오리걸음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수아 스님은 갯벌 앞에 섰다.
그녀는 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승복을 펄럭이게 했지만 그녀의 두 발은 갯벌 위에 박힌 말뚝처럼 견고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갯지렁이입니다. 바다의 가장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며 그동안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동팔에게 꽂혔다. 1번 교육생 앞으로. 마동팔이 덜덜 떨며 앞으로 나왔다. 아니 교관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어서 무리한 운동은. 닥쳐. 짧은 일갈. 수아 스님은 옆에 쌓여있던 거대한 통나무를 가리켰다. 해룡사 보수 공사를 위해 쓰려다 남은 성인 허벅지 2배 굵기의 소나무였다. 보트 IBS가 없으니 이걸 쓴다. 조별로 통나무를 머리에 인다. 실시. 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통나무를 들어 올렸다. 6명이 한 조가 되어 통나무를 어깨에 매자 억소리가 절로 나왔다. 젖은 나무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쇠골이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갯벌 진입. 목표 지점은 저 앞에 무인도까지 왕복이다. 선착순 꼴찌팀은 오늘 저녁 밥 없다. 출발.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 통나무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야, 똑바로 안 들어. 내가 힘 안 쓰니까 내 어깨가 빠지잖아. 오진상이 뒤에 있는 후임 병사에게 욕을 퍼부었다. 극한 상황이 되자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났다. 서로를 탓하고 욕하며 아기다툼을 벌였다. 그때였다. 왕대갈 상사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 여파로 통나무가 기울어지며 팀원 전체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무거운 통나무가 왕대갈의 허리를 덮쳤다. 으악! 허리! 내 허리! 왕대갈이 비명을 질렀다. 다른 병사들은 힘들어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흙탕물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마동팔은 자기 팀이 아니라며 헐떡거리며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갯벌 위를 날아오듯 달려온 수아 스님이 마동팔의 뒷덜미를 낚아채 진흙 속에 꽂아버렸다. 쿠액. 마동팔은 갯벌 물을 들이켰다. 수아 스님은 왕대갈 팀으로 달려가 혼자서 그 거대한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일어나. 전우가 깔려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군인이야. 그녀의 고함 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컸다. 그녀는 한 손으로 통나무를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 왕대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전우를 버리고 가는 놈은 적보다 더 나쁜 놈이다. 전원 대가리 박아. 갯벌 위에서의 원산 폭격. 코와 입으로 짠 흙탕물이 들어왔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너희들이 그동안 편하게 먹고 자고 할 때 누군가는 이 진흙탕에서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켰다. 그 미안함을 모른다면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수아 스님은 마동팔의 머리를 군합발로 지그시 눌렀다. 그녀는 훈련을 위해 승복 밑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중령 마동팔. 너는 아까 내 부하가 쓰러졌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너는 오늘부터 계급장 떼고 훈련병 막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마동팔은 갯벌 속에서 오열했다. 권위도 자존심도 모두 진흙 속에 파묻혔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들은 갯벌을 기었다. 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는 모두 진흙이 들어갔다. 피부가 쓸려 피가 났지만 진흙이 상처를 덮었다. 마침내 훈련이 끝나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검은 진흙 괴물들이었다. 수아 스님은 호스를 가져와 그들에게 물을 뿌렸다. 차가운 지하수였지만 그들에게는 성수와도 같았다. 씻고 밥 먹어라.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다시 갯벌로 집어넣는다.
식판에 담긴 것은 꽁보리밥과 짠지, 그리고 맹물 같은 실의 기국이 전부였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 하지만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오진상은 바닥에 떨어진 밥풀까지 주워 먹었다. 맛있나? 수아 스님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예, 맛있습니다. 꿀맛입니다. 병사들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 밥이 국민의 피땀이다. 잊지 마라. 수아 스님의 말은 그들의 텅 빈 위장이 아니라 텅 빈 가슴속을 때렸다. 지옥의 갯벌 훈련이 끝난 날 밤. 해룡사의 임시 숙소라기보다는 창고에 몰아넣어진 남자들은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대대장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타령하고 싶습니다. 오진상이 훌쩍거렸다. 마동팔은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왜 이런 요물 같은 여자를 만나서? 새벽 2시. 정막을 깨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윙, 윙. 사이렌 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다. 전원 기상, 비상, 비상. 수아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내며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니 수아 스님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거대한 악마처럼 보였다. 지금부터 담력 훈련을 실시한다. 코스는 해룡사 뒷산 공동묘지다. 아니 스님, 이 밤중에 무슨 공동묘지입니까? 귀신 나옵니다. 왕대갈이 겁에 질려 말했다. 귀신? 너희들이 더 무섭다. 산 사람 등쳐먹고 괴롭히는 너희가 귀신보다 더한 악귀들이다. 오늘 밤 그 악귀를 떼어내고 온다. 수아 스님은 그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각자 지정된 무덤에 가서 그 앞에 놓인 깃발을 가져온다. 2인 1조. 파트너의 손을 놓으면 탈락. 탈락하면 내일 갯벌 훈련 2배다. 마동팔은 오진상과 한조가 되었다. 둘 다 겁이 많기로는 부대 내일 2등이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어두운 산길을 올랐다.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렸다. 대대장님,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목표 지점인 오래된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였다. 무덤 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슥 나타났다. 으악! 귀신이다. 오진상은 마동팔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마동팔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같이 가. 나 버리고 가지 마. 둘은 서로 엉켜 바닥을 굴렀다. 그때 하얀 소복의 여자가 다가오더니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심하군. 전우회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구나. 수아 스님이었다. 그녀는 훈련을 위해 미리 가서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발을 벗어 던졌다. 귀신이 무서운가? 내가 소말리아에서 작전할 때 내 옆에 있던 동료의 머리가 총알에 날아갔다. 캄캄한 선실 안에서 굴러다니는 동료의 머리를 더듬어 찾아서 가슴에 품고 나왔다. 그게 진짜 공포다. 수아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깊은 슬픔과 공포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무서운 건 산자들의 탐욕과 배신이다. 너희는 방금 살겠다고 서로를 발로 찼다. 그게 너희의 본 모습이다. 마동팔과 오진상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들키는 것이었다. 다시 내려가라. 손잡고 서로 의지해서 내려가라. 이번에도 놓치면 그 손목을 분질러 버리겠다.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기 위해 꽉 잡았다. 마동팔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오진상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전우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훈련 4일 차. 이제 그들은 제법 군인 태가 나기 시작했다. 눈빛에 도끼가 서렸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수아 스님은 훈련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훈련은 수중 결박 수영이었다. 해룡사 앞바다에 있는 깊은 수조원래는 양식장으로 쓰던 곳에 손발을 묶고 들어가 숨을 참는 훈련이었다. 물속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정신력으로 버텨야 한다. 공포를 이겨내고 평정심을 유지해라. 수아 스님이 시범을 보였다. 그녀는 손발이 묶인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1분, 2분, 3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했다. 5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물 위로 올라왔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자, 이제 너희 차례다. 병사들이 차례로 입수했다. 하지만 오진상이 문제였다. 물 공포증이 있는 그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발작을 일으켰다. 살려주세요. 꼬르륵. 오진상이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기 시작했다. 묶인 손발 때문에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패닉 상태에 빠져 물을 들이켰다. 진상아. 옆에 있던 왕대갈이 구하려 했지만 그 역시 묶여 있어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위급했다. 그때 수아 스님이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오진상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수면 위로 솟구쳤다. 객, 객. 오진상은 물을 토해내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수아 스님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런데 물에 젖은 수아 스님의 승복이 몸에 달라붙으면서 등 뒤에 비극적인 흔적이 드러났다. 얇은 승복 위로 비치는 흉터.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대각선으로 그어진 거대하고 흉측한 상처 자국이었다. 마치 거대한 상어에게 물어뜯긴 듯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가 엉겨붙은 흔적이었다. 병사들은 그 상처를 보고 숨을 멈췄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 뒤에 숨겨진 처참한 전사의 훈장. 마동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교관님. 그 등. 수아 스님은 젖은 옷을 추스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덴만 작전 때다. 인지를 구하고 퇴출하는데 적이 쏜 RPG 로켓포 파편이 등을 덮쳤다.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보였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내가 쓰러지면 내 팀원들이 죽으니까.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상처 없는 군인은 없다.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중요한 건 그 상처를 훈장으로 만드느냐, 족쇄로 만드느냐다. 오진상, 물이 무섭나? 그 공포가 너의 상처다. 피하지 마라. 정면으로 마주봐라. 내가 뒤에 있다. 오진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진상은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수아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뒤에 있다. 그 한마디가 그를 지탱했다. 그는 1분을 버텼다. 물 밖으로 나온 그는 환호성을 질렀다.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병사들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마동팔도 왕대갈도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기뻐했다. 처음으로 느끼는 뜨거운 전우애였다. 수아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해룡사 입구 쪽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다.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다. 뭐야? 마동팔이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트럭에서 내린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지역 건설사 조폭들이었다. 여기 주지 나오라고 해. 오늘부로 강제 철거 집행한다. 조폭 두목이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소리쳤다. 그는 마동팔과 골프장 계약을 맺었던 그 건설사의 행동대장이었다. 마동팔이 연락이 두절되자 훈련받느라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직접 밀어버리러 온 것이다. 수아 스님이 나서려 했다. 하지만 그녀보다 먼저 흑투성이가 된 사내들이 앞을 막아섰다. 마동팔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왕대깔, 오진상, 그리고 훈련병들이 도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배불뚝이 아저씨나 겁쟁이 병사가 아니었다. 눈빛이 살아있는 맹수들이었다. 어디서 감히 신성한 훈련장에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 마동팔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뭐야, 이 거짓골들은? 중령님? 꼴이 왜 이래? 이봐, 약속대로 여기 밀어버릴 테니까 비켜. 두목이 비웃었다. 마동팔은 뒤를 돌아보았다. 수아 스님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스님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교관님, 저희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훈련의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아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신뢰가 담겼다. 마동팔은 다시 앞을 보며 외쳤다. UDT 예비과정 1기생. 전방에 적출현. 싹 다 밀어버려. 악. 함성과 함께 진흙 괴물들이 조폭들을 향해 돌진했다. 총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갯벌에서 다져진 하체와 통나무를 들어올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 스님에게 전수받은 깡다구가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해룡사의 앞마당은 곧 피와 땀이 튀는 전장이 될 것이다. 밀어버려. 조폭 두목 독사의 고함과 함께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싸움꾼들이었다. 반면 그들을 마주하고 선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 나온 아저씨와 겁쟁이 병사들에 불과했던 해룡사 훈련생들이었다. 하지만 승부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선두에 선 마동팔 중령.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갯벌 훈련으로 단련된 하체에 힘을 주고 수아 스님에게 배운 대로 상체를 숙이며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마동팔의 이마가 깡패의 코를 정확히 들이받았다. 박치기였다. 크악! 깡패가 코를 감싸 쥐며 뒤로 낮아빠졌다. 마동팔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깡패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마치 갯벌에서 통나무를 맺히듯 옆으로 집어던졌다. 그 힘은 예전의 물살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생존 본능이 깨어난 야수의 힘이었다. 이 새끼들이 어디라고 들어와. 왕대갈 상사도 날아다녔다. 그는 훈련 내내 네 발로 기어다녔던 경험을 살려 낮은 자세로 깡패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상대의 오금을 정확히 가격해 무너뜨린 뒤 팔을 꺾어 제압했다. 진상아, 물어뜯어. 오진상 병장은 싸움 기술은 없었지만 깡다구가 생겼다. 그는 자신보다 덩치가 2배나 큰 깡패의 등에 매달려 귀를 물어뜯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거 안 나? 미친 개야.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오진상을 떼어내려 했지만 오진상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안 나. 스님이 놓지 말라고 했어. 해룡사 앞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훈련생들은 단 한 명도 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원형진을 짜고 싸웠다. 공동묘지 담력 훈련에서 배운 전우회가 실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폭 두목 독사는 당황했다. 뭐야, 저것들 군인 맞아? 무슨 산짐승들이야? 독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뒤에 대기하고 있던 포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밀어. 그냥 다 깔아뭉개버려. 쿠쿠쿠궁. 거대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쇳덩어리로 된 삼날이 위협적으로 들렸다. 깡패들도 훈련생들도 기겁하여 물러섰다. 중장비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 무용지물이었다. 포크레인이 법당을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그때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보던 수아 스님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꽂혀있던 쇠삽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위험해요. 교관님. 마동팔이 소리쳤다. 하지만 수아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그녀를 내려찍으려는 찰나 그녀는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도약이었다. 그녀는 포크레인 팔붐대 위에 착지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쇠삽을 거꾸로 쥐고 유아포스가 연결된 관절 부위를 향해 내리찍었다. 콰직! 정확한 타격이었다. 고압의 유압 오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으악! 기사가 오일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다. 유압이 끊긴 포크레인의 팔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처박혔다. 쿵! 땅이 울렸다. 수아 스님은 포크레인 위에서 사뿐히 뛰어내렸다. 그녀의 승복에는 오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녀는 쇠삽을 땅에 꽂고 멍하니 서 있는 조폭 두목 독사를 노려보았다. 중장비를 동원해 살인을 시도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테러다. 테러범은 즉결 처분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소리 같았다. 독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수아 스님은 독사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누가 시켰나? 배후가 누구야? 그게 서울 본사 회장님이 군부대 땅을 헐값에 매입해서 리조트를 지으라고.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마동팔과 결탁했던 건설사가 마동팔이 쓸모 없어지자 강제로 밀어붙이려 한 것이었다. 수아 스님은 독사를 마동팔 앞으로 끌고 갔다. 내가 싼 똥이다. 내가 치워라. 마동팔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탐욕이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내 똥은 내가 치운다. 야, 헌병대 불러. 그리고 이놈들 싹 다 포박해. 한 놈도 보내지 마.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밧줄을 가져와 깡패들을 굴비 엮듯 묶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날 밤 마동팔은 수아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교관님, 아니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옷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자수해서 죗값을 받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수아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옷을 벗는 건 쉽다. 도망치는 거니까. 진짜 속죄는 그 군복을 입고 남은 군 생활 동안 내가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게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할 수 있겠나? 마동팔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수아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다. 내일은 바다 수영이다. 늦지 마라. 알겠습니다. 마동팔의 대답 소리가 해룡사를 쩌렁쩌렁 울렸다. 조폭 사건이 정리되고 며칠 뒤 해룡사에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은빛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풍기는 기운은 피냄새에 익숙한 군인이었다. 국군방첩 사령부구 기무사 소속 감찰관 최무진 대령이었다. 그는 수아 스님의 과거 기록과 최근 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공식적인 명목은 민간인 성직자의 부대 개입 조사였지만 실상은 천수아라는 위험분자를 감시하고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무진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서서 수아 스님을 불렀다. 천수아 소령. 아니, 이제는 수아 스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수아 스님은 법당에서 나왔다. 그녀는 최무진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직감했다. 손님이 오셨군요. 차나 한잔 하시지요. 차는 됐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당신 여기서 사병 놀이하고 있더군. 현역 군인들을 데리고 사적인 훈련을 시켜?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이야. 그리고 최무진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었다. 10년 전 아덴만 작전. 코드명 붉은 새벽. 당신이 작전 통제권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입했다가 부하들을 잃었지. 그 트라우마로 정신병 앓고 있다는 기록 여기 다 있어. 미친 개가 훈련 교관이라니 위험천만하군. 그것은 수아 스님의 가장 아픈 영린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날의 진실은 기록된 것과 다릅니다. 진실? 승리한 자가 쓰는 게 진실이야. 당신은 패배자고 도망자야. 당장 여기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저 멍청한 마동팔 중령과 병사들까지 싹 다 군법회의에 넘겨버릴 테니까. 최무진은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수아 스님을 자극하여 폭력을 유도할 심산이었다. 그러면 바로 구속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아 스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억울함보다 자신 때문에 병사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려던 찰나였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 마동팔 중령과 훈련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최무진을 에워쌌다. 뭐야, 너희들은? 상관에게 경례도 안 해? 최무진이 인상을 찌푸렸다. 경례는 존경하는 상관에게 하는 겁니다. 남의 뒤나 캐고 다니는 쥐새끼한테는 할 경례 없습니다. 마동팔이 당당하게 말했다. 예전에 비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방첩 사대령이야. 너 옷 벗고 싶어? 벗기십시오. 까짓것 벗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님은 못 건드립니다. 오진상 병장도 나섰다. 맞습니다. 스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정신병자라니 말 취소하십시오. 병사들이 살기등등하게 덤벼들자 최무진은 당황했다. 일개 야전 부대 군인들이 방첩사 감찰관에게 대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구만. 좋아, 너희 다 반란죄로. 그때 수아 스님이 마동팔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십시오. 이분은 제가 상대합니다. 그녀는 최무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님, 기록을 좋아하시니 하나 더 기록해 두시지요. 10년 전 그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인지를 구하기 위해 진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들은 제 명령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최무진을 꿰뚫었다. 작전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적에게 우리 위치를 팔아넘겼죠.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대령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10년 전 작전 사령부 정보장교였다. 당시 정보 유출 사건은 윗선에 의해 덮어졌고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천수아에게 전가되었다.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 제 부하들의 죽음이 더러운 정치 싸움에 이용되는 게 싫어서 제가 모든 짐을 지고 떠난 겁니다. 수아 스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새끼들을 건드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십시오.
만약 내 사람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그땐 스님이 아니라 귀신이 되어 당신들의 침실을 찾아갈 겁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깨진 찻잔 조각이 최무진의 구두 끝에 박혔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최무진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천수아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참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등 뒤에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사병들이 있었다. 두고 보자. 최무진은 도망치듯 차에 탔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마동팔과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스님 진짜 멋지십니다. 저 사람 얼굴 파랗게 질린 거 보셨습니까? 하지만 수아 스님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의 망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바다의 물결이 심상치 않게 요동쳤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국지성 태풍이 해룡사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짙은 먹색으로 변해 있었다. 바다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해안 절벽을 때리고 해룡사 마당까지 물보라가 튀었다. 태풍이다. 창문 닫고 단단히 고정해. 수아 스님의 지시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했다. 그때 해안 초소 상황실에서 무전이 터졌다. 칙. 여기는 3초소.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민간 어선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 파도에 휩쓸려 좌초 위기. 구조 바람. 칙. 마동팔이 무전기를 잡았다. 위치가 어디야? 해룡사 바로 앞바다 500m 지점입니다. 해경정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500m. 육지에서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지금 같은 폭풍우 속에서는 저승보다 먼 거리였다. 수아 스님은 절벽 끝으로 달려갔다. 빗줄기 사이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어선이 보였다. 배 위에는 노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배가 암초 쪽으로 밀려가고 있어. 저기 부딪히면 끝장이야. 왕대가리 소리쳤다. 해경 헬기도 바람 때문에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진상 병장이 나섰다. 물 공포증을 이겨낸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안 돼. 이 파도에는 못 들어간다. 자살행위야. 마동팔이 말렸다. 그럼 보고만 있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는데. 오진상의 외침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때 수아 스님이 승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와 군화 그리고 허리춤에 밧줄이 감겨 있었다. 내가 간다. 너희들은 육지에서 줄을 잡아라. 교관님, 안 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나는 바다의 딸이다. 바다가 나를 삼키지 못해. 줄 꽉 잡아. 놓치면 나도 죽고 저들도 죽는다. 수아 스님은 밧줄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다른 한쪽을 병사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풍덩. 그녀는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병사들은 숨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하얀 파도 사이로 검은 점 하나가 솟구쳤다. 수아 스님이었다. 그녀는 돌고래처럼 파도를 타고 넘으며 어선을 향해 헤엄쳤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영 실력이었다. 파도가 그녀를 덮칠 때마다 병사들은 밧줄을 당기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오뚜기처럼 다시 떠올랐다.
10분 후 기적적으로 어선에 도달한 수아 스님은 배 위로 올라갔다. 노부부를 진정시키고 배에 있는 구명 튜브에 그들을 묶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 묶인 밧줄을 튜브에 연결했다. 당겨. 지금이야. 수아 스님이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다. 당겨.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당겨. 마동팔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왕대깔, 오진상 그리고 모든 병사가 밧줄에 매달렸다. 영차, 영차. 그들은 갯벌에서 통나무를 들던 고통을 다시 느꼈다. 밧줄이 팽팽해지며 손바닥살이 터져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줄을 놓지 않았다. 이 줄은 생명선이었다. 거센 파도가 튜브를 뒤집으려 했다. 수아 스님은 물속에서 튜브를 떠받치며 발차기를 했다. 그녀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저체온증으로 몸이 마비되어 왔다. 제발, 조금만 더. 그녀는 정신력으로 버텼다. 10년 전 구하지 못했던 부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대장님, 이번에는 구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으라차차차. 병사들이 마지막 괴력을 발휘했다. 마침내 튜브가 갯바위 근처까지 끌려왔다.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뛰어들어 노부부를 구조했다. 하지만 그때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밧줄이 끊어졌다. 아, 줄이 끊어졌어. 수아 스님은 반동으로 바다 멀리 휩쓸려 나갔다. 힘이 빠진 그녀는 저항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스님. 마동팔과 병사들이 절규했다. 오진상이 튀어나가려 했지만 왕대갈이 잡았다. 이 파도엔 안 돼. 다 죽어. 나. 스님이 죽는단 말이야. 그때 바닷속 깊은 곳에서 수아 스님은 눈을 감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폐로 들어왔다. 여기까지인가. 그래도 2명은 살렸으니 부하들 볼 면목은 있겠군. 그녀가 의식을 잃으려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이 그녀의 몸을 잡았다. 눈을 떠보니 흐릿한 시야 속에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은 인간띠를 만들고 있었다. 서로의 팔을 잡고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바다로 들어온 것이다. 맨 앞에는 마동팔이, 그 뒤에는 왕대가리, 오진상이. 수십 명의 병사가 파도를 버티며 그녀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잡으십시오. 혼자 가게 안 둡니다. 마동팔이 울부짖으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수아 스님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느껴지는 전우의 체온. 그들은 하나가 되어 파도를 거슬러 올라왔다. 무트로 올라온 그들은 서로 엉켜 바닥에 쓰러졌다. 비와 파도 그리고 눈물이 뒤섞였다. 살았다. 다들 살았다. 수아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모두 무사했다. 너희들이 나를 구했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펑펑 울었다. 스님이 저희를 먼저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해룡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교관과 교육생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진정한 전우였다. 비에 젖은 수아 스님의 흉터가 번개빛에 번득였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맑게 갠 해룡사의 아침.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에서부터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조폭들의 트럭이나 굴착기가 아니었다. 군용 지프차와 검은색 세단 수십 대, 그리고 육군 헌병대 트럭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방첩사 감찰관 최무진 대령이 돌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수아 스님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다. 부대 차렷. 외부인 출입 통제한다. 마동팔 중령이 소리쳤다. 해룡사 앞마당에는 갯벌 훈련으로 단련된 해룡사 결사대 병사들이 인간 방벽을 치고 섰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최무진 대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로 무장한 헌병들이 곤봉을 들고 도열했다. 최무진은 손에 든 영장을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마동팔 중령 그리고 천수아. 국방부 장관 명의의 긴급 체포영장이다. 혐의는 군사시설 무단 점거, 민간인에 의한 불법 군사훈련 그리고 10년 전 기밀 유출 사건의 재조사다. 최무진은 10년 전 사건까지 들고 나왔다. 수아 스님을 간첩이나 배신자로 몰아세워 사회적으로 말살하려는 속셈이었다. 웃기지 마라. 불법 훈련이 아니라 정신전력 강화 훈련이었다. 그리고 스님은 태풍 속에서 국민을 구한 영웅이다. 마동팔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영웅? 무단으로 위수 지역을 이탈해 바다에 뛰어든 건 자살 특공대 짓이지. 그 덕분에 우리 군의 위상이 추락했어. 닥치고 비켜. 안 그러면 너희들도 전원 공범으로 체포한다. 최무진의 신호에 헌병들이 곤봉을 치켜들고 압박해왔다. 밀어붙여. 저항하면 짓밟아. 방어. 스님을 지켜라. 충돌이 시작되었다. 헌병대와 해룡사 결사대가 뒤엉켰다. 하지만 해룡사 병사들은 헌병들을 때리지 않았다. 그저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막아낼 뿐이었다. 헌병들의 곤봉이 어깨와 등 위로 쏟아졌지만 그들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버텼다. 갯벌에서 통나무를 들던 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매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뚫리면 스님이 잡혀간다. 오진상 병장이 피 터진 입술로 소리쳤다. 그는 맨 앞에서 헌병 2명의 방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그 처절한 광경을 법당 마루에서 지켜보던 수아 스님.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전장의 소음을 뚫고 모두의 귀에 꽂혔다. 모두 멈추십시오. 수아 스님이 마당으로 내려왔다. 병사들이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오진상의 얼굴을 닦아주고 마동팔의 어깨를 토닥였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다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최무진 앞으로 걸어나갔다. 원하는 게 나 하나라면 내가 가겠다. 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호,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여봐라, 포박해. 헌병이 다가와 수아 스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소금이 해룡사에 울려 퍼졌다. 안 됩니다. 스님, 차라리 저를 잡아가십시오. 병사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다. 수아 스님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산다. 내 마지막 명령이다. 자리를 지켜라. 동요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했다. 그것은 체포되는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본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수의 눈이었다. 최무진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다. 진실? 군사재판장에서는 내가 곧 진실이야. 끌고 가. 수아 스님은 헌병차에 태워졌다. 차가 떠나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병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동팔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대로 안 끝낸다. 최무진, 내 놈이 실수한 거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니라 용의 영린을 건드렸어. 마동팔은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원 집합.
작전명 붉은 새벽의 진실. 우리가 스님을 구한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한다. 움직여. 해룡사는 슬픔에 잠기는 대신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수아 스님이 잡혀간 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라는 것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천수와 소령, 아니 수아 스님의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최무진 대령은 이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천수아를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사이비 종교인으로 몰아세울 작정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수아 스님은 수의 대신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수갑을 찼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다. 검사 측은 맹공을 퍼부었다. 피고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사적인 훈련에 동원하여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10년 전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부대원을 몰살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입니다. 최무진은 증인석에 앉아 거짓 증언을 쏟아냈다. 천수와 소령은 당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무리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인자입니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수아 스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미친 비군이었군. 그때였다. 법정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이에 있습니다. 그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복을 입은 마동팔 중령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왕대갈 상사, 오진상 병장 등 해룡사 결사대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뭐야 저것들. 내보내. 최무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마동팔은 멈추지 않고 재판장 앞으로 걸어나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당시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천수와 소령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증거라니 무엇인가? 마동팔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와 빛바랜 작전 일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수아 스님이 해룡사 법당 마루 밑에 10년간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최무진 대령, 당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물건이지. 최무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것을 찾기 위해 그동안 저를 뒤지고 협박했던 것이다. 마동팔이 녹음기를 틀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소령 당시 이번 작전 정보 적에게 넘겨. 적당히 교전하다가 천수와 팀이 괴멸되면 철수해. 그래야 무기 도입 비리 덮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장군님. 천수와 그 여자가 너무 뻣뻣해서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군요.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것은 당시 작전 사령관과 최무진의 통화 내용이었다. 천수와 팀을 미끼로 던져주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최무진이 발악하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앉아. 순식간에 수아 스님이 몸을 날렸다. 수갑을 찬 두 손으로 최무진의 턱을 올려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최무진의 가슴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다. 10년이다. 내 부하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눈도 못 감고 구천을 떠돌던 시간이 10년이다. 내 놈이 훈장을 받고 승진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매일 밤 그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지옥을 살았다. 수아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최무진의 얼굴을 적셨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매일 수천 번씩 내 놈의 목을 따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으니까.
법으로 정의로 너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때 법정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하다. 천수와 소령. 모든 시선이 뒤로 쏠렸다.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총장님. 최무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끝이었다. 최무진, 너를 반역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 끌고 가라. 최무진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천수와 무죄. 그리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명예 회복을 선언한다. 와! 법정이 떠나가라 함성이 터졌다. 마동팔과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수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총장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신고합니다. 소령 천수와 임무 완수했습니다. 총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답례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수아 스님은 마동팔과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너희들이 해냈다. 고맙다. 그녀의 미소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환하고 아름다웠다. 이제야 비로소 붉은 새벽의 악몽이 끝났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해룡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 해룡사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 장병 정신 수양소가 되었다. 국방부는 정식으로 천수와 소령이제는 예비역 중령으로 명예 진급했다을 군종 특별교관으로 임명했다. 더 이상 조폭도 부패한 간부도 얼씬거리지 못했다. 해룡사 입구에는 해룡사 결사대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을 앞둔 오진상 병장과 왕대갈 상사원사 진급 예정, 그리고 마동팔 중령 대령 진급 예정이 짐을 챙겨 들고 수아 스님 앞에 섰다. 스님, 저 오늘 전역합니다. 오진상이 씩씩하게 말했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비굴하고 약해 빠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가슴에는 특급 전사 휘장이 빛나고 있었다. 나가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고. 물이 무서우면 내가 가르쳐준 호흡법 잊지 말고. 수아 스님은 오진상의 손에 직접 깎은 나무 호각을 쥐어주었다. 힘들 때 불어라. 소리는 안 들려도 마음은 닿을 테니까. 스님. 엉엉. 오진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수아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제 두 번째 어머니십니다. 감사했습니다. 마동팔 대령도 다가왔다. 스님, 저는 사단장으로 영전에서 갑니다. 스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가서 또 골프장 짓는다고 설치면 내가 쫓아간다. 알지? 하하, 명심하겠습니다. 제 등짝이 아직도 욱신거립니다. 마동팔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들이 떠나는 날 해룡사 아래 해안 도로에는 장관이 펼쳐졌다. 떠나는 자들을 배웅하기 위해 전 부대원이 도열한 것이다. 받들어 총. 수백 명의 병사가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그 맨 앞에 수아 스님이 서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잘 가라. 나의 전우들아. 수아 스님은 손을 흔들었다. 시간이 흘러도 해룡사의 전설은 계속되었다. 전역한 병사들이 사회에서 힘들 때마다 해룡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갯벌에서 구르던 시절을 추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수아 스님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스님. 새로 부임한 신임 대대장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아,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제가 요즘 훈련이 너무 힘든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수아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힘드십니까? 그럼 옷 갈아입고 나오십시오. 갯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갯벌이요? 고민에는 땀이 최고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실시. 신임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수아 스님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해룡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울렸다. 바다의 용 천수아.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파도처럼 거칠지만 바다처럼 넓은 품으로 방황하는 청춘들을 안아주고 깨우쳐주면서 그녀의 등 뒤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에는 이제 슬픔 대신 희망의 윤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